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오늘 함께할 진행의 김민재입니다. 출산을 앞둔 예비 부모님들이라면 곧 태어날 아기를 기다리면서 좀 하루하루 설렘과 행복을 느끼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무 사고 없이 건강한 아이를 낳아야 할 텐데 라는 불안감도 드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라이프 플랜 A에서는요, 건강한 출산 준비를 위해서 꼭 필요한 태아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고요. 더불어서 소중한 우리 아이를 성인이 될 때까지 건강하게 지켜줄 어린이 보험까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더불어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내 보험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02-3153-266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통해서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명쾌한 해답을 드릴 테니까요. 시청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청자분들께 알찬 정보는 물론이고요. 궁금증과 답답함을 한 방에 해결시켜드릴 막강 전문가 군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보험플랜 119를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김정덕 전문가와 민지홍 전문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방송 시작하자마자 시청자분들의 전화나 문자가 많이 쏟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 보험플랜 119의 인기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분들과 함께 전화 상담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부터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어떤 점 도와드릴까요? 제가 지금 50대 초반이고요. 네. 제 영업용 화물차를 운전 중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생활이 이렇게 넉넉지는 않습니다. 넉넉지는 않는데. 네. 비중에 가입한 것 같다가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저렴한 보험으로 가능한지 그것 좀 확인 좀 하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저렴하게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해서 전화 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풀어드릴 테니까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예. 네. 시청자분께서 문의하신 내용 화면으로 먼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은 50세 남성분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영업용 화물차를 운전하고 계시는 분이시고요. 전반적으로 보장 내용이 어떤지 또 혈압과 당뇨약을 복용 중인데 더불어서 어떻게 앞으로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지 좀 더 저렴하게 보험료를 낼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다고 전화를 주셨습니다. 김정덕 전문가님과 함께 좀 풀어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날씨가 이제 많이 더워져서 이제 일하시기에 많이 힘드시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보험이 그렇게 많이 가입이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이전에 네. 가입을 했다가 이제 좀 생계적으로 좀 힘들어지니까 좀 해약을 한 상태거든요. 해약을 많이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저도 보니까 해약을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지금 현재 2개의 보험을 가입하고 계시죠. 네네. 우체국에 올커버 건강보험이 하나 가입이 되어 있으시고 또 LIG 손해보험에 운전자 보험이 하나 가입되어 있으신데 운전자 보험의 담보가 중상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담보 하나로 가입되어 있는 거 보니까 아마도 기존에 이제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신 상태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가입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그죠?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지금 이제 보장 내용 궁금하시다고 하시니까 제가 한번 검토를 좀 해봐 드릴게요. 우체국의 올커버 건강보험은 3대 질환으로 되어 있으세요. 3대 질환 해서 암도 되고 또 뇌출혈이나 뇌경색도 되고 그다음에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에 대해서 각각 1회 1천만 원씩 보장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20년 납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보장이 80세까지 비갱신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에는 또 수술특약이 80세까지 이제 반복적으로 할 때마다 나오게끔 최고 약한 수술할 때는 30만 원, 또 암이나 뇌, 심장 이렇게 큰 질환에 대해서 수술할 때는 300만 원까지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수술특약도 가입되어 있으세요. 네, 잘 가입되어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하시는 중이시니까 혹시 이제 사고로 골절되거나 이러시면 골절 치료금 30만 원도 있고, 또 이제 입원하시게 되면, 다치거나 아파서 입원하시게 되면 첫날부터 2만 원씩 지급되는 입원비 특약도 있으시고, 또 이제 31일 이상 장기 입원하게 되면 또 추가로 3만 원씩 지원되는 장기 입원비도 되어 있으세요. 네네. 보장 괜찮게 잘 되어 있으시죠? 그래도 이제 부분적으로 다 해지를 하시면서 이 보험은 또 남겨놓으셨네요. 저렴하게. 예. 네네. 뭐 아예 없으면 또 안 될 것 같고. 예. 그래서 지금 남겨놓은 거거든요. 네. 잘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LIG 손해보험의 이 운전자 보험이 상해 사망 3천만 원에 중상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3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으세요. 네네. 그러니까 기존의 운전자 보험이 아마 형사합의금으로 되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법이 바뀌면서 형사합의금은 이제 그 중과실 사고에 대해서 피해자와 합의 보는 형사합의금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중상해가 보장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때만 해도 아마 관리해 주시는 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족한 부분에 추가를 따로 해주신 거 보니까. 예. 근데 이번에 많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예, 관리를 해줬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 해지하시면서 이런 담보 내용까지는 다 모르셨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요거는 제가 좀 검토를 지금 해봐 드릴 거고요. 지금 현재 뭐 혈압하고 당뇨약 복용하고 계시다 그러셨잖아요. 예. 실손보험 같은 거는 아직 준비를 못 하셨을 거예요. 그죠? 혈압하고 당뇨가 있으셔서.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제가 이제, 왜냐면 요즘에 이제 얘기를 많이 들어보니까. 네. 뭐 실질상으로 뭐 병원에 다쳐서나 이런 뭐 문제가 있을 때. 네네. 보험료 실손이 이제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현재 이제 혈압하고 당뇨가 있어가지고. 네네네. 그것도 이제 가능한 건지 이래서 이래저래 다 궁금하다 보니까. 네네네. TV를 보다 전화를 좀 드렸거든요. 네. 실손보험은 지금 현재 나이상도 그렇고 또 직업상 이제 3급 그 영업용 화물차 운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실손보험은 혈압이나 당뇨가 있어도 현재 가입이 가능하세요. 가입이 가능하신데 이제 그 1년치 병원 다니시는 그 외래 기록지가 첨부가 돼야 되거나 아니면 전화로 심사를 하실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혈압이나 당뇨가 따로따로 있으신 분은 그런 심사도 가능하시고 혹시 가입하게 되면 이제 보통 일반 심사보다는 이제 할증된 보험료로 좀 산출이 돼서 가입은 가능하신데 지금 시청자님처럼 혈압과 당뇨를 같이 갖고 계신 분은 아마 실손보험 하는데 가입하는데 많이 인수에 제한이 따를 것 같아요. 그리고 보험료도 많이 비쌀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네, 실손보험도 제가 알아봐 드리겠지만 조금 인수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이제 그 우체국 올커버에 암이나 뇌나 심장 쪽에 보장이 잘 되어 있으신데 진단비가 1,000만 원씩밖에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치료비에 쓰기에는 너무 약하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셔도 이렇게 간편심사보험이라고 해서 네,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어떤 진단을 받지 않거나 아니면 2년 이내에 입원하거나 수술한 적이 없거나 또는 5년 이내에 암으로 진단받은 적이 없으면 가입이 가능하신데 이 세 가지 혹시 해당이 되시나요? 지금 현재 상태로 그렇게 병원 가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러지는 않고요. 그러면 오히려 예약을 한 상태였습니다. 네네. 그러면 오히려 이제 보험료 대비해서 보장적으로 기존의 올커버 우체국의 올커버 건강보험과 세팅으로 해서 암하고 뇌하고 심장 쪽의 진단비를 조금 보강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직업상 이제 운전을 자주 하시니까 기존의 어떤 운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불가피한 비용, 형사합의금이라든가 아니면 벌금이라든가 변호사 선임 비용 또는 이제 일하시니까 어떤 면허 정지나 취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전자 비용으로 같이 커버를 좀 하셔서 암, 뇌, 급성 심근경색 그리고 이제 운전자 비용 해서 간편심사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보험료 대비 가장 저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건 어떠세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우선 제가 지금 좀 힘들다 보니까 많은 보험료는 부담할 수가 없거든요. 네네네.
예, 그런 쪽으로 해서 좀 문의 좀 드린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시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그 우체국의 올커버 안보험은 80세 만기 때 내신보험료 전액이 환급되는 그런 보험이고요. 지금 간편심사보험은 이제 기존에 가입하신 거하고 중복으로 다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분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혈압과 당뇨가 있으시니까 조금 더 실손보험 대비해서 그렇게 준비하시는 게 시청자님께 조금 더 나은 보장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잘 안 들려요, 시청자님. 근데. 네. 예, 목소리를 좀 크게 해주시면, 예. 예. 괜찮으신가요? 예, 그렇게 하실 때는 얼마 정도 좀 추가되죠? 그렇게 하시게 되면 지금 50대 초반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예. 직업이 이제 영업용 화물차 운전을 하시기 때문에 보통 1급 상해 사무직보다는 이제 보험료가 조금 더 산출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한 상해 사망 한 3천만 원에, 그 다음에 암 1,000만 원, 뇌출혈 1,000만 원, 급성 심근경색 1,000만 원, 그리고 이제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해서 중과실과 중상해가 다 보장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벌금 날라오게 되면 벌금 2천만 원 한도, 또 변호사 선임하게 되면 변호사 선임 비용 해서 이렇게 하시면 한 8만 원대 설계가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 거하고 같이 납입을 하시게 되면 큰 부담은 없으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네. 기존 거 하게 되면 추가로 해서 한 8만 원대 하고 되면은 네. 그 금액에서 이제 보장은 다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그렇죠. 얘기죠. 그러면 암하고 뇌하고 급성에는 이제 2천만 원 정도의 진단비가 준비되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큰 사고나 불행에 대해서는 치료비나 병원비에 이제 카바로 쓰실 수가 있고요. 또 직업상 운전을 하시니까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형사합의금이라든가 이제 가해자, 피해자 쪽에 보상해주는 그런 운전자 비용이 카바가 되기 때문에 생활하시는 데는 든든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가능하겠다. 네. 예. 어떻게 전반적으로 괜찮으신가요?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좀 좋겠는데, 그 상담을 좀. 네, 연세가 이제 나이가 50이 넘으셔가지고 지금 질환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예, 조금 다른 데서 줄이셔서 보험을 조금 보장을 든든하게 해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계속 이제 어차피 젊은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 뭐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선적인 거는 이제 뭐 생계가 우선이니까.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놓는 것도 해야 하고 했는데. 네네. 자꾸 이제 나이 들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주변에서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네네네. 어떤 식으로든 좀 상담을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상도 그렇고 그런 네. 여의치 않아서. 네. 마침 TV를 보다가 지금 전화를 드렸거든요.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 제가 뭐 추가로 할 때도 전화를 또 드려도 되는 거죠? 네네네. 저희가 방송 끝나고 네, 전화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네, 시청자님 궁금증 해결 좀 되셨어요? 예. 좀 더 저렴한 보험료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 운전자 보장을 추가로 말씀드려서 보험료는 조금 인상이 됐지만, 그래도 직업 특성상 더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니까요. 참고해서 더 안전하게 들고 가시길 바랄게요. 예. 네, 방송 감사합니다. 끝나고 또 궁금한 점 생각나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청자분의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을 해드렸고요. 계속해서 라이프 플랜 A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네, 라이프 플랜 A 시간입니다. 오늘은 민지용 전문가께서 소중한 우리 자녀를 위한 태아보험과 어린이 보험을 전격 비교해서 분석해 주신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오늘의 강의의 민지홍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결혼식을 올리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색다른 태아보험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제는 많은 산모님들이 태아보험을 필수적인 보험이라고 인식들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태아보험 가입률도 많이 높아졌고요. 또 그 다음에 어떤 태아보험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 여러 경로로 비교를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태아보험은 여러분들께서 기존에 알고 계시던 그 태아보험과는 조금 성격이 다른 태아보험이니까요. 산모님들이나 예비 부모님들 그리고 또 손주의 출산을 손꼽아 기다리시는 예비 할아버지 할머님 분들도 오늘 끝까지 한번 잘 봐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태아보험과 어린이보험의 중요성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기존에 알고 있는 어떤 성인보험과 비교했을 때 태아보험과 어린이보험을 왜 잘 가입하는 것이 좋으냐면요. 첫 번째로 보장이 큽니다. 예를 들어서 성인보험의 경우
각 특약마다 보장에 제한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암진단금 같은 경우는 한 보험당 약 3천만 원 정도의 보장으로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지만 태아보험이나 어린이보험에서는 암진단금만 해도 1억을 넘게 가입할 수 있는 등 그런 보장 제한이 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겁니다. 더 크게 보장을 받으면서 가입을 했지만 워낙 어리기 때문에 보험료는 당연히 저렴할 수밖에 없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을 하셔야 할 점은 성인보험 100세 만기의 보험을 예를 들어서 한 30세에 가입을 한다라고 하면 70년을 보장을 받는 것이지만 태아 때에 100세 만기의 보험을 가입하면 약 100년 정도의 보장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장 기간도 더 길고 보장도 크고, 그런데 보험료는 더 저렴하기 때문에 태아보험과 어린이보험을 잘 가입해 두시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큰 이득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인보험에서는 보장하지 않거나 없어진 특약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은 대부분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특약들입니다. 예를 들자면 질병 후유 장애라든지 뇌혈관 질환 진단비라든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라든지 이런 특약들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특약들이 현재 성인보험에서는 없어지거나 줄어들거나 아니면 수술비의 형태로 바뀌거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태아보험이나 어린이보험에서는 이 부분들을 다 보장하고 있다 하기 때문에 태아보험과 어린이보험을 잘 가입해 두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아보험의 특이점은 사망에 대한 보장이 없다라는 것인데요. 이거는 어떤 보험을 가지고 어떤 범죄에 악용하는 그런 사례를 막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태아보험과 어린이보험은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우선 태아보험과 어린이보험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가입하고 계시는 보험의 상품의 그 이름을 자세히 보시면요, 태아보험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 다 어린이보험 혹은 자녀보험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태아보험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사실상 태아 때는 보장을 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굳이 태아보험과 어린이보험의 차이점을 찾자면 바로 이 선천성 관련 태아 특약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천성 관련 태아 특약이라고 하는 것은 저체중아 입원 일당, 신생아 입원 일당, 선천성 입원 일당, 선천 이상 수술, 혀유착 제외, 혀유착 포함, 요렇게 5가지 정도의 특약을 보통 선천성 관련 태아 특약의 대표적인 특약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입원 일당 같은 이 3개의 특약은 하루에 약 한 10,000원에서 50,000원 정도의 보장이 되는 것이고요. 수술비의 경우는 최대한으로 해도 한 200만 원이 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아이가 선천성 관련 질병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요 특약만으로 모든 보장이 가능한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태아 때 보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설사 선천성 관련 질병을 가지고 태어났을 때 충분한 보장이 되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어린이보험을 가입하면 되지 왜 굳이 태아보험을 가입해야 하느냐라고 조금 억울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굳이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자면요, 만약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질병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태어나게 된다면 그 이후에 보험 가입이 힘들기 때문에 사실 소비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억울한 부분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태아 때에 가입을 하는 것이 태아보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의 의학기술은 나날이 발전을 하고 있지만 어떤 사회적, 환경적, 유전적 요인들에 의해서 장애아동의 숫자는 사실 해마다 늘어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선천성 이상이 생긴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우선 장애에는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 2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고요. 신체적 장애에는 외부 신체 기능, 그러니까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등을 들 수가 있겠고, 내부기관, 신장, 심장, 간, 호흡기, 그리고 간질과 같은 내부 장기의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신체적 장애는 1등급에서 6급까지 장애 급수를 나누고 있고요. 정신적 장애는 정신지체, 정신장애, 발달장애 등 3가지로 분류를 해서 1급부터 3급까지
3급까지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습니다만 해마다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냐 하면요. 여러분들께서 보험을 가입하실 때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상품 설명서의 내용입니다. 상품 설명서를 보시면 3대 장애, 시각, 청각, 언어 장애에 대해서 보장을 한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아마 지금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님 중에도 태아보험이나 어린이보험을 가입하실 때 내가 이 특약을 가입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상품 설명서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 부분에도 뭐 자살, 자해, 지진, 전쟁, 방사능과 같이 이런 선천성 장애를 누락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험금을 수령하실 때는 어디에 기준을 두냐면 바로 이 약관 기준에 의거해서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분명히 상품 설명서에는 없었던 내용들이 약관을 보시면 이 피보험자의 선천적 장애는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보험을 판매하시는 보험 설계사 분들조차도 잘 모르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억울한 사례라든지 분쟁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님께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태아보험에서는 선천적 장애를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이 조금은 다른 형태의 태아보험을 소개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내용을 잘 보시면 질병, 선천성을 포함한 질병, 신체, 정신, 고도장애 1, 2급이 나올 경우는 생활자금 3억, 그리고 1급에서 3급일 경우는 1억. 이 두 가지 특약을 전부 다 가입을 하시면 합산 최대 3억까지 보장을 하는 그런 태아보험입니다. 지금 이 표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상해와 관련된 장애에 대해서도 최대 7억까지 보장을 하고 일시금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 10년에 걸쳐서 양육자금, 육아자금으로 10년에 걸쳐서 뭐 예를 들면 1년에 3천만 원 혹은 1년에 7천만 원씩 이렇게 보장이 되고 있는 보험이고, 이런 선천성 장애와 관련된 이 보장을 하는 보험은 이 보험이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사실은 잘 몰라서 가입을 못하고 계신 부분들도 있어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하고요. 아까 사례와 같이 상품 설명서나 가입 설계서에는 분명히 나와 있는데 약관에서는 다른 얘기를 하는 것들이 있어서 제가 약관을 그대로 발췌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10년 동안 매년 가입 금액을 지급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선천성을 포함, 즉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장애와 관련돼서는 전부 다 보장을 한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험에는 단점이 없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는데요. 굳이 단점을 뽑자면 1급에서 3급까지만 보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설명을 했듯이 정신장애는 어차피 1급부터 3급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이 없지만 신체장애의 경우는 1급부터 6급까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4급, 5급, 6급의 경우에 해당될 경우는 보험금을 못 받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 부분만이 제가 봤을 때는 유일한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다만 그 부분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6급까지 다 보장을 할 경우에는 보장 금액도 줄어들 수가 있고 또 보험료도 굉장히 많이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이거는 중복장애 등급인데요. 예를 들면 청각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들리지 않기 때문에 언어장애가 같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각장애 4급인 분이 언어장애도 4급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장애 등급이 합산돼서 3급으로 판정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완벽한 좀 이상적인 태아보험 플랜을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께서 기존에 알고 계시던 그 100세 만기 태아 혹은 어린이 보험에 30세 만기로
이 선천성을 포함한 신체 질병 고도장애를 보장하고 생활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이 플랜을 같이 결합해서 가입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플랜이다라고 제가 한번 구상을 해봤는데요. 다만 모든 보험이 똑같지만 아무리 좋은 보험이라도 너무 비싸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 제가 말씀드린 이 선천성 관련 보험은 최소 보험료 2만 원부터 아까 말씀드린 그 보장을 다 받으실 수가 있고 또 환급형으로도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경제적인 부담도 굉장히 줄이실 수가 있는 그런 보험이고요. 보통의 분들께서 태아보험을 고르실 때, 태아보험을 고려하실 때 이 보험이 얼마인가, 같은 보장이면 좀 저렴한 쪽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상 태아보험, 어린이보험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0년을 보장하는 보험이고 또 우리 자녀가 앞으로 성인이 돼서 다른 보험을 또 가입할 필요가 없게끔도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너무 가격적인 측면만 고려를 하시기보다는 빠진 곳은 없는지, 내 자녀가 100세까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보험 하나로도 충분한 보장을 받고 다른 보험을 또다시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충분히 고려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기존의 태아보험은 선천성 관련 장애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되겠습니다만 보험이란 것이 어차피 만에 하나를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이 선천성 관련 장애담보 보험을 꼭 같이 가입을 하셔가지고 조금 이상적인 그런 태아보험 플랜을 완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많은 시청자님들께서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태아보험과 어린이보험이 선천성 관련 태아 특약에 따라서 나뉜다고 하는데요. 출산을 앞둔 예비 부모님들에게 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잘 기억해 두시고요. 현명한 보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보험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 함께합니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아래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상담 요청하시면 실시간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사연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28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먼저 살펴볼게요. 제가 30세 만기 태아보험에 가입했는데요. 주위에서 다들 100세 만기로 변경하라고 합니다. 변경할 때 하더라도 잘 따져보고 해야 할 것 같은데요. 30세 만기와 100세 만기의 장단점을 알려주세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민종 전문가에게 먼저 여쭤볼게요. 네, 우선 30세 만기로 가입한다는 것의 장점은 당연히 이제 보험료가 좀 저렴하게 가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단점은 다만 이제 30년이면 만기가 끝나기 때문에 30년 후에 그 자녀분이 새롭게 또 보험을 가입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절대 그런 일은 좀 없어야 되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자녀분이 30세 전에 뭐 다치거나 아프거나 한다라고 하면 새로운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료가 조금 인상이 된다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보험 가입에 좀 제한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보험을 우리가 뭐 한 20년 납입으로 가입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부모님께서 20년을 내주고 또 자녀가 이어받아서 30세 이후에 또 20년을 내야 되기 때문에 총 40년을 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가입할 때는 저렴하게 가입을 할 수가 있겠지만 나중에 어떤 총 납입 보험료를 다 따져보면 결과적으로 더 많은 보험료를 내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보험이라는 것이 현재의 경제 상황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경제 상황에 여유가 없다라면 30세 만기로 가입을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개인적으로는 경제적인 여유가 된다라면 한 100세 만기로 가입을 해두시는 것이 소비자에겐 좀 더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30세 만기 보험이 100세 만기보다 좀 장단점보다 결과적으로 더 많은 보험료를 지불하는 거기 때문에 100세 만기 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상담을 도와주셨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기를 바라면서요. 이어서 문자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752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70대 초반이십니다. 두 분 다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계신데요. 암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시네요. 김정덕 전문가님. 네. 가정의 달이라서 그런지 이렇게 자녀분들도 이렇게 부모님 암보험을 많이 문의도 해주시고 또 부모님 당신 스스로도 또 이렇게 보험을 많이 문의를 해주시네요. 부모님께서는 이제 솔직히 실손보험을 준비를 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이제 연세에 비해서 이제 가입하시기도 좀 까다롭고 또 보험료도 만만치 않게 비싸기 때문에 이렇게 암보험을 많이 문의를 주세요. 그래서 준비를 해보면 70대 초반이시면 이제 어머니는 좀 보험료가 저렴하게 산출이 되는데 아버님은 좀 비싸게 산출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게 10년 갱신으로 해서 100세까지 보장 가능한 암보험 가입 가능하시고요. 혈압과 당뇨를 같이 앓고 계셔도 약을 들고 계셔도 괜찮으시고요. 보통 어머니 같은 경우는 암플랜 5천 정도 해서 일반암 2천만 원에 5대 고해감, 식도암, 췌장암, 백혈, 내암, 골삼 등등이에요. 그래서 일반암 2천만 원에 5대 고해감 2천만 원, 그리고 특정암, 3대 특정암 1,000만 원 해서 이렇게 5천만 원 플랜 정도로 가입을 하셔도 보통 3만 원, 월 3만 원 미만으로 설계가 가능할 것 같고요.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머니하고 똑같이 설계를 하게 되면 한 8만 원, 9만 원 정도 설계가 돼요. 암플랜 5천 가져가게 되면. 그러나 암플랜 한 3천 정도로 해서 일반암 1,000만 원에 5대 고해감 1,000만 원, 3대 특정암 1,000만 원 해서 암플랜 한 3천만 원 정도 가져가시게 되면 아버지 같은 경우는 월 한 5만 원대 해서 10년 갱신으로 100세까지 갱신 가능한 그런 암보험이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비교해 보시고 준비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효도해야 하는 가정의 달인데 좋은 문자를 주신 것 같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계신 70대 초반이신 부모님께서 암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지 여쭤보셨는데요. 긍정적인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요. 시청자분께서 다음으로 전화를 주셨는데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어떤 점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네. 사실은 제가 지금 나이는 한 40 정도 됐는데요. 네. 제 친구가 교부생명을 다니다 보니까 네. 친구가 이렇게 이게 좋다 해서 제가 보험을 많이 가입을 했어요. 네. 네, 그랬는데 요즘은 좀 보험료도 부담이 되고 방송을 보다 보니까 이게 제가 잘 가입을 한 건지 네. 좀 친구한테는 조금 미안하지만 네. 좀 확인을 좀 받고 싶어서 전화 네네. 한번 드려봤어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시는 부분인데요. 보험료가 좀 부담돼서 가입을 잘 한 게 맞는지 궁금해서 전화 주신 거죠? 네. 네, 제가 시청자님 지금 미리 주신 증권을 좀 확인해 보니까요. 교보생명 보험이 3가지 들어있고요. 또 메리츠화재 보험이 1개 이렇게 해가지고 총 4가지 보험이 들어있는데요. 너무 많이 든 건 아닌지 좀 전문가님에게 상담을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풀어드릴 테니까요. 전화 끊지 마시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시청자님께서 문의하신 내용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40대 여성분께서 전화를 주셨고요. 지인 통해서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보험료 대비해서 보장이 좀 적은 것 같다고 확인을 좀 받아보고 싶으셔서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또 추가로 어떤 보장을 추가하면 좋을지 궁금해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김정덕 전문가님께 이야기 들어볼게요. 민지용 전문가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보험료가 좀 정말 많이 좀 부담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좀 사실 솔직히 부담이 됩니다, 이제. 네, 한 45만 9천 원, 거의 46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고 계신데, 네. 우선 이제 내용을 좀 한 가지씩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교보생명 CI 통합종신보험에 네. 주계약 5천, 이대성인병 2천, 입원 일당 3만, 수술특약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으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CI 보험의 경우는 아시겠지만 중대한 질병을 네. 보장을 한꺼번에 묶어서 보장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보험보다는 보장 범위는 좁은데 보험료는 조금 더 비쌉니다. 네. 그리고 또 보험료는 비싼데 환급률은 또 낮은 그런 보험이고요. 또 이게 최초 1회만 보장하기 때문에 만약에 한 가지 사례에 내가 해당이 된다라 그러면 같이 묶여있는 나머지 보장들도 한꺼번에 같이 없어지는 그런 좀 약간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구조의 보험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대성인병 2천 가입되어 있으신데 이 이대성인병은 이제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 뇌출혈 같은 경우는 사실 뇌출혈이나 급성심근경색 이 둘 다 전체 뇌질환, 전체 심장질환의 20%를 차지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확률상으로 굉장히 낮은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뇌졸중이나 뇌혈관질환 그리고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이렇게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가장 범위가 좁은 그런 보험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지금 주계약을 제외한 나머지 특약들은 거의 다 지금 갱신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지금도 보험료가 높은데, 나중에 보험료가 더 오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좀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지금 이 CI 보험은 좀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암보험을 하나 가입하고 계신데, 이건 또 15년 갱신형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청자님 연세를 고려하면은 굳이 갱신형을 가입하실 필요가 없거든요. 충분히 뭐 20년 납 100세 만기에 어떤 비갱신형 암보험을 가입을 하셔도 충분하실 거기 때문에 15년 갱신이라면은 지금 현재 시청자님의 연세를 고려하면 약 한 뭐 최소 2번에서 3번 정도 더 갱신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되면은 이것도 보험료 부담이 굉장히 좀 가중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도 정리를 하시고 비갱신형으로 가입을 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 교보생명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의 경우는 이것도 이제 보면 주계약 5천, 이대성인병 2천, 입원 일당 2만, 재해사망 1억, 재해상해 5천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으신데요. CI 보험하고 거의 비슷한 형태의 보험이에요. 거의 지금 구성은 거의 비슷한데 특약들도 갱신형인 것도 같고요. 근데 다만 변액 유니버셜 보험의 주계약은 장기적으로 잘 유지를 하시면서 뭐 어떤 추가 납입이라든지 이런 기능들, 펀드 변경 이런 기능들을 잘 활용을 하시면 나중에 어떤 수익률도 좀 높아질 수가 있고 또 연금 전환도 가능하니까 연금 재원으로도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보험 같은 경우는 그대로 두시되 갱신형 특약만 좀 삭제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부분도 보험료가 부담된다 그러면 주계약 자체를 조금 감액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대로 유지를 하시고 다만 중간에 해지하지 마시고 끝까지 잘 유지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메리츠화재 알파 플러스 보험을 보면은 암진단 2천, 입원 일당 2만, 암수술, 암입원, 수술특약, 그리고 실손의료비 특약 등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게 2009년에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실손의료비 특약도 100%짜리 실손의료비를 가지고 계신 거고, 굉장히 예전에 가입을 하신 거다 보니까 보장에 비해서 보험료도 굉장히 저렴하게 잘 가입을 해두신 것 같아요. 그래서 메리츠화재의 이 알파 플러스 보험도 그대로 유지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좀 리모델링을 도와드리자면은 CI 종신보험과 암보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리를 하시고요.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의 갱신형 특약만 삭제를 하시고 유지를 하시고 그다음에 메리츠화재 알파 플러스 보험은 그대로 유지를 하시게 되면은 보험료가 그전에 45만 9천 원 내시던 것이 감액을 하게 되면은 15만 원, 감액을 하지 않고 그대로 두 개를 유지하셔도 19만 원 정도로까지 낮추실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이제 기존에 없던
질병우유장애나 뇌혈관 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등이나 뭐 21대 질병 수술, 뇌졸중 등까지 추가를 좀 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었지만 갱신형이라서 이제 삭제를 해야 될 암진단금이나 뭐 암입원, 암수술 같은 경우를 추가를 하신다 하더라도 보험료는 뭐 약 한 6만 원에서 8만 원 정도면 충분하게 이 보장들을 다 추가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보험료는 이제 최소 한 21만 원에서 최대 27만 원 정도까지 현재 보험료 46만 원 정도에서 거의 한 절반 정도까지도 낮추실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보험료는 이렇게 좀 낮추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보장 범위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없던 것들도 추가가 되고 또 기존에 있던 것들도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보장 범위는 좀 더 늘어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님이 지인분에게 한 곳의 회사만 가입을 하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좀 편중돼 있는 그런 보험 구성을 가지고 있으신데, 이렇게 좀 보장을 좀 더 세분화시켜서 좀 더 폭넓은 보장을 받으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많이 줄일 수 있어요? 네네. 지금은 CI보험에서 보험료를 좀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좀 보장 범위가 좁은 CI보험을 정리를 하시면 그 남은 차액을 가지고 좀 더 보장 범위가 넓고 그런 보험으로 가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 혹시 지금 시청자님 어디 아프신 데가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네, 만약에 뭐 건강하시다고 하고 혹시 저기 따로 직업을 갖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주부신가요? 아, 네, 주부예요. 아, 그렇다라고 하면은 상해 급수도 높지가 않기 때문에 보험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저렴하게 그동안 없던 보장까지 추가를 해서 이렇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새로 가입하는 거는 100세 보장이 되는 건가요? 네네, 비갱신형이고 100세 보장으로 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 보험료는 약 한 6만 원에서 8만 원 정도면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사실 그게 180세로 끝나는 게 많아서 걱정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100세 만기로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고맙네요. 아, 네. 다른 질문은 또 없으신가요? 네, 요 내용 다시 나중에 전화로 상담해도 되는 거죠? 네네, 제가 방송 끝나고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갖고 다시 한번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전화 주세요. 네. 자, 시청자님 전화 상담까지 받아봤고요. 계속해서 시청자분들이 또 문자를 통해서 남겨주신 궁금증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031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네요. 저는 52세 남성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신용상의 문제가 있는데요. 신용상의 문제가 있어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김정덕 전문가님 의견 들어볼게요. 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도 있고 또 앞만 보고 가다 보면 또 유턴하는 일도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신용상의 문제 누구나한테 올 수가 있죠. 올 수가 있는데 보험 가입함에 있어서는 신용상의 문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보험 가입을 했는데 보험금을 제대로 수령을 못한다든가 내가 가입한 보험에 어떤 압류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이런 부분이 이제 가장 어려워서 이제 보험 가입하시기를 많이 꺼려 하시는데요. 보험 가입하실 때는 일단 계약자나 아니면 수익자를 가족이나 뭐 친척 이렇게 정해서 가입을 하시면 되고요. 이 보험 가입함에 있어서 내가 신용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혜택을 제대로 못 볼까 봐. 그러나 채권자들은 이제 보험에도 압류나 이런 걸 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보험 가입을 했을 때도 이런 보장성 보험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채권자가 압류를 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어떤 또 사망 보험금도 이제 1,000만 원 이하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압류를 할 수가 없는데, 채권자들이 추심을 할 때는 이제 보험 가입되어 있는 부분이 이게 보장성 보험인지 아니면 어떤 저축성 보험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있다 보면은 일단 압류부터 때리는데요. 나중에 압류가 되더라도 이게 또 풀 수 있는데, 푸는 게 또 소송에 어떤 이제 여러 가지 서류 절차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압류를 당하지 않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이제 계약자나 아까 얘기했듯이 수익자를 가족이나 친척분으로 해서 보장의 범위를 좀 든든하게 가져가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6031님께서 신용상의 문제가 있어도 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문자를 주셨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들어온 문자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1609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저는 현재 설비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산재보험이 없어서 걱정입니다. 현재 상해와 실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만약에 일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에 이걸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라고 궁금증을 보내주셨습니다. 민지홍 전문가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좀 위험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산재가 되지 않는 부분은 조금 아쉽고요. 어쨌든 일을 하다가 다치던지 뭐 일 외의 것으로 다치던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인적으로 준비하신 어떤 상해보험이나 실비보험에서는 당연히 다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실비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실제로 병원에서 사용한 그런 어떤 실제 병원비, 의료비 등을 보장을 하는 것이고, 상해보험에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또 내가 다친 부분이 거기에 포함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은 정액으로 다시 또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직종이 아무래도 조금 위험한 직종이라고 한다면은 덜 위험한 직종에 계시는 분들보다 보험료가 조금 더 비쌀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위험을 어떤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에 실비보험과 상해보험은 꼭 준비를 하시고 뭐 꼭 그대로 유지를 하시는 것이 좋겠고, 또 개인적으로도 어떤 보장이 필요한 부분들을 잘 이렇게 점검을 받으셔가지고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서 더 보장을 좀 이렇게 구성을 알차게 좀 구성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직업 특성상에 좀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에 실비보험과 상해보험은 꼭 유지하라고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라면서요. 이어서 다음 문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75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한 달 전에 저희 집에서 아랫집으로 누수가 발생해서 배상을 했는데요. 그런데 며칠 전에 또 누수가 발생해서 아랫집 천장에 얼룩이 생겼습니다. 처음에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을 통해서 배상을 했는데 이번에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하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보장 가능할까요? 김정덕 전문가님. 네. 우연하고 급격한 사고, 손해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가 집을 고치거나 개조하고 아니면 신축 철거할 때 이렇게 누수가 되는 거는 이제 우연한 사고에 안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유지 보수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이제 배상 책임에서 1억 한도 내에서 보상이 가능한데요. 이런 부분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문의 주신 시청자분 같은 경우는 그전에도 보상이 누수가 돼서 보상이 나갔고 이번에도 또 보상이 나가는 경우는 보통 보일러 배관이나 어떤 싱크대 이런 쪽에서 누수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부분은 이제 보험상의 약관을 보면 손해 방지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배상 책임이라는 거는 내가 다른 사람의 어떤 재물에 대해서 피해를 줬을 때 하는 건데, 손해 방지 의무는 내 집에 내 보일러 배관이나 싱크대 배관을 고치는데도 보상해주는 배상 책임이지만 내가 고치는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해줄 수 있는 그런 약관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손해 방지 비용이라 그래서 반복적으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치는 수리 비용 정도는 배상 책임에서도 내 거에 대한 보상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약관상 규정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반복적으로 보상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보상 받으시면 괜찮습니다. 네, 일상생활 배상 책임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보상이 가능하다는 기분 좋은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살펴봐야 할 문자들이 많은데요.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이 끝나도 보험플랜 119에서는요. 여러분의 고민 해결을 위한 전화나 문자를 모두 받고 있습니다. 상담과 컨설팅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53-2662번 되겠고요. 문자번호는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두 분과 인사드리고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